자, 우리 골개미까지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골개미 나머지 부분 볼 건데 골개미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엉뚱한 대상한테 화풀이 한다 밑줄. 이 부분이 뭐랑 유사하냐면요. 사설시조.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대랑 유사하대요. 사설시조 장르. 이것도 중등 기본기지. 사설시조가 뭐야? 언제 창작됐어? 고려니 조선 후기. 정리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누가 지었지? 누가 지었어요? 화랑? 조선 후기 화랑이 있어? 화랑은 신라시대. 요거는 평민. 근데 오히려 말해주는 게 좋아요. 말해주고 시험 때 뻘짓 안 하는 게 좋지. 평민이 지었더라. 어디가 길어진 형태일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 맞아. 중장이 길어진 형태. 중장, 종장이 많이 길어지더라. 중장이 길어진 형태더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조의 범위는 너무 짧다 보니까. 자, 그럼 한번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참고 부분.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 개를 10마리 넘게 기른대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죠. 10마리 넘게 기른 거. 뭐 애니멀 홀더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요 개처럼 얄밉겠는가? 미우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치면서 올라 뛰었다가 내리 뛰었다가 반가워하면서 뛰어나가고. 자, 그러면 미우님이 오면 반가워하니까 미우님이 우리 집에 오래 있겠네. 근데 고운 사랑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버티고 서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 캉캉 짖어서 그 고운님이 돌아가게 한대. 그러니까 걔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개 사료 같은 게 없었잖아. 그래서 개를 뭘 먹였냐면 쉰밥. 썩은 거, 약간 음수 이런 거 처리를 했거든요, 걔한테. 근데 그 신밥이 그릇그릇 아무리 남을지라도 그것도 너한테 안 줄 것이다. 왜? 이 개가 미워. 고은님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고은님이 돌아가는 거를 개 탓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개미가 들어간다는 거고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우리 24쪽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자, 여기서의 아질가는 지금 해석된 부분이 있어요? 아질가는 지금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뭐야, 아질가? 아질가 뭐야? 여응구. 아까 여응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 여응구입니다. 여응구는 음보 셀 때도 관여하지 않고 해석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었었어. 자, 그리고 서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네? 아까도 제가 김소월 파트에서 영변의 약상, 구체적 지명이 나오면 무슨 성이 두드러진다 그랬지? 향토성. 그래서 이것도 향토성인 거예요. 향토적 정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 지명 밑줄, 향토 밑줄. 자, 여기서 말하는 서경은요, 지금의 평양입니다. 이 서경은 어디의 수도였지? 서경은 어디의 수도였죠? 꽤 고려시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 옛 고려의 수도가 바로 서경이더라. 적어주세요. 옛 고려의 수도 서경. 근데 왜 서경이 서울이래? 서울이라고 하는 말뜻에 수도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 두어렁정 다링들이 이거 뜻 있어? 없어. 그럼 대부분의 후렴구들은 조흥구로서 여흥구로서 뜻이 없다. 흥을 복돋기 위한 기운이더라. 근데 아까 위증즈가 태평성대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가시린의 뜻이 있는 후렴구로 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알아? 삼각김밥 먹은 거. 대단하다. 입이 크다. 펠리컨인 줄 알았어.
자, 가봅시다. 닭꼰대 아재가 닭꼰대 소형경 고해말은 이 고해말은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쓰여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 쓰여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유력한데 원래 표기는 괴요말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괴요말은 잘못 쓰여졌다.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오기. 자, 닭꼰대 아질과 닭꼰대 소형경 고해말은 하면서 닭꼰대가요 무슨 뜻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뭐래? 번역된 거 보니까 중수한. 그치? 이 중수한 게 무슨 뜻이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무슨 뜻으로 좋은 거게? 깔끔. 맞아. 뉴타운. 재개발 이런 건 뜻이에요. 즉, 이 소상경이라고 하는 게 재개발된 그런 곳이야. 그러면 얼마나 깔끔하고 살기 좋겠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거든. 인과 사랑에 빠지는 장소인 이 소상경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그런 판교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중수한 곳인 소상경을 나는 좋아해,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괴요말은이라고 할 때 괴다라는 표현을 암기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랑하다라는 말을 사실 두 갈래로 얘기했었어, 옛날에는. 두 가지 다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괴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요. 얼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자, 우리 뭐 사랑의 유형 검사 이런 거 했을 때 뭐 에로스적인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 뭐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 뭐 아가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도 에로스적인 사랑은 남녀가 서로 얽히는 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거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좀 정신적인 사랑은 요게 해당이 됩니다. 플라토닉한 사랑, 괴다. 자, 그럼 물어볼게. 황진이 같은 기녀들은요, 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까? 얼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까? 황진이 같은 기녀들. 얼다, 얽히다. 우리 한번 얽혀보자. 이런 식으로 황진이 같은 기녀들이 얼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더라. 그러면 충신연주지사 같이 임금을 사랑하는 내용이잖아. 그런 내용은 괴다를 사용했을까? 얼다를 사용했을까? 괴다. 그 임금이 이거 사용하면 욕지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충신연주지사는 괴다를 사용했다. 임금 사랑하는 내용. 자, 고해말은, 괴요말은 뭘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합니다만 뭘 사랑한대? 여기서는? 뭘 사랑한대요? 님을 사랑한대요? 아니면 소상경을 사랑한대요? 소상경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건 소상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해물은 아재가 여해물은 질산배 발이시고, 즉 여희다라고 하는 건 이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별하기보다는 물론이라는 거에 밑줄 치고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하기보다는 아재가 여해물은 질산배 발이시고, 질산배는요 길쌈하던 배라는 뜻이거든요. 길쌈이 그거 배 짜는 거잖아, 그치? 이거 짜는 거 뭐야? 여성의 생업이잖아요. 그거 다 버린대. 내 직업 다 버려. 근데 그냥 너를 따라간대. 너가 떠날 것 같으면. 자, 그러면 우리 길쌈배라고 하는 소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길쌈배라고 하는 소재만으로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길쌈배 별표 쳐주시고, 일단 뭘 할 수 있어? 얘가? 성별이? 남자가 길쌈하지 않잖아요. 성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여자, 여성적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
여성 짐작하는. 생업을 버리고 뛰쳐나간대. 그럼 이거는 소극적 하자야? 적극적 하자야? 적극? 소극적? 좀 약간 집착 같지 않아? 너랑 헤어지자니까 나 직업 때려치고 너 때려갈래 라고 하면 집착적이잖아요. 적극적 하자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아까 괴다 배웠다. 무슨 뜻? 사랑하다. 사랑만 해주신다면, 괴실한데 사랑만 해주신다면 우러곰 존예노이다. 근데 여기 우러곰이 울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울며 울며로 번역됩니다. 이 곰이라고 하는 거, 왠지 지난 시간에 접해줬던 것 같은데? 곰이 쓰이면 강세전미사라고 했었죠. 곰. 강세전미사. 어떻게 읽는 거냐?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울며 울며. 울며 울며 따라갈 것입니다. 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슬이 아질까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하면서 갑자기 구슬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내용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아.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이러면서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너 가면 나 다 버리고 뛰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이어져요 내용이? 매끄럽게? 안 이어지죠? 그러니까 공동화자로 창작이 돼서 그래요. 구전되다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이랑 유사하냐면요. 뒤에도 나올 거야. 뒤를 먼저 한번 볼게. 25쪽에 중간에 정석과 융령과 동일하다 이 글자 찾았어? 찾았어. 거기 밑줄 칠까? 정석과 융령과 동일. 밑줄. 그 다음에 당시 유행하던 노래 밑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술형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구비전승 근거 서술형에 나올 소지가 있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시조에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베꼈다, 카피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진 않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구전이 되었으니까.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사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하물며 있었을 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똑같이 쓰였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똑같이 쓰였으려면 구비전승 됐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24쪽으로 넘어가서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즉 이별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비유법 쓰인 거죠. 비유법. 즉 님과 나 사이 이별이 있더라도 구슬은 깨질 수 있어. 하지만 모는 끊어질 수 없지. 끈, 긴 밑줄, 이거 끈이란 뜻입니다. 끈은 안 끊어질 거야. 즉 우리의 믿음, 사랑 안 끝나. 그치리까 라고 하는 건 이까 아까 배웠죠? 물어보는 의문형 어미였죠? 근데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그럼 무슨 법? 서리법 밑줄. 자, 뒤로 넘어가서 즈문해를 아질까? 즈문해를 외오곰 여신들. 여기서 즈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는 없어진 말이긴 하거든요. 뭘 뜻하는 말일까? 찾아볼까? 번역 부분에서 즈문. 천 밑줄 칠게요. 즈문 밑줄 천. 즈문해를 천년을 임과 떨어져서 외오곰 여신들. 아까 곰 배웠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 했지? 곰. 두 번. 외로이 외로이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외로이 외로이 여신들 할 때 이 여에 밑줄 치고 별표 할게요. 여 진짜 자주 나와. 별표 3개. 여. 이거 기본형이 뭐냐면요. 여다거든? 여다.
여다. 이 여다는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가다, 지내다, 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뭐가 쓰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문맥상 유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로이 외로이 여신들 할 때는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일 것 같아? 그치, 살아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신이 뜬 아질까 신이 뜬 그칠일까, 즉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거래. 자, 그럼 이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아까까지 막 가지 마, 너 가면은 나 따라갈 거야 라고 해놓고 이제 갑자기 우리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요, 화자가 다르다. 따라가려고 하는 여성 화자한테 남성 화자가 타이르고 좋게 좋게 얘기하는 장면이다. 대화체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유행가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거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근데 넘어가서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즉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즉 이미 나를 떠나면 대동강을 건너가면 매우 매우 넓은 강이다 보니까 못 돌아올 거 아니야. 근데 너 여기다가 배를 대어놓은 거야? 하면서 갑자기 사공한테 화풀이를 시전하죠. 배를 내어놓느냐? 사공아. 고려시대 때는 사공이 또 천민이었대요. 여러모로 화풀이하기 좋은 직업군이었던 거죠. 네 각시 럼난지 몰라서 네 각시 바람났어. 빨리 집에 가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배의 아질가, 열배 연진다 사공아. 즉 여기서의 열배 할 때, 이 열배 할 때 여다가 사용된 거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 가다 지내다 살다 중에? 가다 지내다 살다 중에 뭘까? 지내는 배? 사는 배? 가는 배? 뭐야? 가는 배잖아요.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꼬질려. 이건 뭔 뜻이냐? 요 고질 밑줄. 밑에도 나와 있네. 곧 밑줄. 연철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어졌기를 했잖아. 그래서 고질을 꽃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남성을 꽃에 비유하진 않죠. 누구를 꽃에 비유하지? 여성을 꽃에 비유하잖아. 그러면 꽃을 꺾는 행위는 뭘 비유할까요? 그 여성의 순결을 취하는 행위로 비유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쓴 거예요. 즉 우리 남자는요, 넘어가면은 그 꽃을 꺾을 거야.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질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의 최고 지약 중 하나인 뭐를 범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따르면 질투, 투기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것도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불릴 수가 없더라. 기록은 됐지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별고 단거나. 미적 범주 써주셔야 돼요. 미적 범주 써야 되고,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을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치? 자, 피 할 때 이거 무슨 피자야? 한자? 그냥 그 블러드 피가 아니고요. 당할 피자입니다.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잖아요. 당할 피자. 그 다음에 사동할 때 사는 무슨 사자일까? 시킬 사자입니다. 시킬 사. 자, 그래서 피동의 상대적인 반대말은 뭘까? 능동. 지 알아서 하는 거. 능동, 피동. 그 다음에 사동은 주동, 사동. 그러면 주동이랑 능동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능동이랑 주동 같은 경우에는 사동, 피동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반대적인 개념이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능동이랑 주동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문제. 얘네들이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바꾸는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씁니다. 특히 어머니한테 많이 쓰죠. 핑계 댈 때 좋아. 피동은 뭐야? 아, 내가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동은 뭐야? 친구가 시켰어. 라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왕년 금쪽이로서 직언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더 혼나요. 그냥 내가 원해서 했어 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간단하거든? 그 앞으로 하지마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친구가 시켜서 했어 그러면 너 친구 말 다 듣니? 그럼 너를 앞으로 신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이 더 꼬이거든?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능동이랑 주동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접사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 어미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니까 그냥 같이 써야겠다. 접사, 어미. 자, 접사에는 뭘 붙이냐면 이, 히, 리기를 붙여서 만듭니다. 이, 히, 리, 기. 이히리기. 이게 피동 접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동 접사는요. 이히리기 묶고 더가. 이, 히, 리, 기 하고 우구추까지. 우, 구, 추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히리기가 똑같이 쓰이면 어떻게 구분해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피동의 어미로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정리를 해볼게. 얘는 어지다 또는 아지다, 개대다. 어감이 좀 그런데 개대다. 그다음에 사동의 어미로 실현 방법은요. 개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를 시키다? 요 정도?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요거를 표시를 해둘게. 특히 사동 표현 중에 이 개하다 있잖아. 별표. 왜 그러냐? 사동이랑 피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걸 일단 넣어보면 돼. 개하다가 말이 되잖아? 아, 그러면 걔 사동. 개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얘 피동.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봐서 판단할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판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시면 되고 사동 표현을 바꿔보시면 되는데 피동 표현으로 바꿔볼 때 얘는 이렇게 바뀌어져. 화살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사동 표현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특성이 있어. 자, 한번 바꿔볼게요. 내정이가 학생을 잡는다. 자, 이거 능동이거든요. 피동문으로 바꿔볼게요. 피동문으로 바꿔볼게요. 학생이 내정티에게 어떻게? 그리고 뒤에는 잡힌다. 피동접사 써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잡힌다도 되고 잡게 되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게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인 거죠. 자, 여기 원래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었어.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는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목적어가 사라졌어. 그래서 요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요. 피동 표현은요. 목적어가 없어. 근데 100%는 아니다.
경향성 거의 95%. 거의 95% 이상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바꿔볼게. 예정티가 밥을 먹는다. 이거 사동문으로 바꿔보자. 사동문으로 바꿔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주어를 등장시켜야 돼. 사동문을 바꿀 거면. 나한테 누가 밥을 먹여줄 수 있을까? 엄마. 그렇죠. 엄마. 엄마가 제일 일반적이지.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얘는 나머지 쭉 새로운 게 등장했고 나머지 쭉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치 내정 뒤에게 밥을 먹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 통일하면. 자, 여기서 유의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사동에서 이 접사를 이용한 사동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직접 사동의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간접 사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뭔 뜻이냐면 엄마가 내정티에게 밥을 먹인다. 떠먹여주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야, 밥 먹어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 자, 떠먹여주는 거를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요. 밥 먹어 라고 말하는 거를 간접 사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어미를 이용한 사동에서는요. 한 가지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돼. 밥을 먹게 하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아니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간접 사동밖에 안 된다. 얘는 간접, 직접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중의성이 있는데 얘는 간접의 의미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접사 같은 경우에는 피동과 사동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조금만 결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거의 통틀어서 쭉쭉쭉쭉쭉쭉 단형 짧게 만들어서 피동, 사동이라고 합니다. 단형 피동, 단형 사동. 접사를 이용한 실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좀 길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사동, 무슨 피동이라고 불리겠어? 장형. 장형 피동, 장형 사동이라고 불리겠죠. 그치? 자, 그래서 단형 피동 사동 말고도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게 있다면 우리 접사가 붙으면 합성어가 됐어, 파생어가 됐어? 응? 파생어. 파생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리고 파생어보다 조금 더 큰 단위 문장. 우리 문장을 고급진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했더라? 절. 통사. 통사. 절은 너 문장 아니다? 절은 문장 아니에요? 이거 통사적 피동사동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피동이랑 사동 구분하는 방법을 짚어 드릴게요. 자, 요거는 목적어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했어.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야 돼. 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뭘 먹이는지 모르잖아요. 얘는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어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키는 주체가 필요하고 시키는 뭘 시키는지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100% 목적어가 있어야 돼. 필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100% 있어야 돼. 그걸로 구분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 짚어줄 포인트. 이중피동과 이중사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중피동, 이중사동. 이중피동은요, 피동 표현이 2번 이상 쓰이는 거예요. 사동 표현은 사동 표현이 2번 이상 쓰이는 건데, 이중피동이 될까? 사동피동이 될까? 맞춰봐. 이중피동이 될 것 같아? 이중사동이 될 것 같아? 뭐라고? 뭐라고? 피동 아니야. 피동이 안 되고 사동이 됩니다. 그래서 피동 안 되는 표현들 체크해 드릴게요. 쓰여지다. 안 돼요. 쓰이어지다가 쓰인 거잖아. 이도 쓰이고 어지다도 쓰인 거잖아. 안 돼요. 보여지다. 보이어지다. 둘 다 안 돼요. 안 되는 예시들. 이중사동에 되는 예시들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재우다. 아기를 재우다. 재우다 이거 분석해 볼까? 뭐가 결합된 거야? 자, 이, 우, 다. 근데 재우다는 맞다는 거야. 태우다. 타이우다. 타이우다. 채우다. 차이우다.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다. 서이우다. 얘네들은 다 된다. 그 외에도 나머지도 많겠죠? 얘네들도. 자, 그리고 또 짚어줄 포인트 이거 마지막. 자, 사동이랑 피동이랑 이 모든 방법 써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고3 문제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얘는요, 그림이 바뀌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서술의 초점만 바뀌는 거야. 자, 여기 서술의 초점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여기 서술의 초점이 있죠. 여기는 서술의 초점이 어디 있어? 학생이. 서술의 초점만 바뀌는 거거든? 그림은 안 바뀌어. 내용은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요, 내용이 바뀌어. 이거는 스스로 밥을 떠먹는 거고요. 이거는 먹여주거나 아니면 먹게 시키는 거잖아. 내용이 바뀌어버려, 사동은. 이해됐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02쪽. 114번. 1번. 무슨 문장입니까? 피동. 2번은? 피동. 3번은? 능동. 115번. 1번.